프라임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랩의 재필입니다. 입시의 짱을 정하는 자리 입장 정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프라임랩의 두 간판 김 소장님과 왕구원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벌칙 수행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뿅. 요. 자, 아이의 성향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놈아. 네. 자, 오늘도 벌칙 수행은 빠질 수 없겠죠. 과연 김 소장님의 연승을 막을 수 있을지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요, 끼니는 걸로도 영양제는 거르지 않는 남자, 이영만리 사랑 찾아 떠나는 남자, 역삼동 취미부자, 서울대 재료공학부 송진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송진아입니다. 영양제를 평소에 잘 챙겨 드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오늘은 또 영양제 잘 챙겨 드셨는데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점심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 3개를 아직 못 먹어가지고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 영양제 파워가 또 오늘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쪼록 오늘 토론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 프라임랩의 간판 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을 밝히는 김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그래도 저번 입장 정리 첫 번째 승리를 하시고 왕구원님의 뿅망치를 때리셨는데 오늘 또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사리님과 토론을 하게 됐는데 벌써 준비하는 게 아이패드, 나는 그냥 종이. 벌써 세대차가 확 느껴집니다. 쫄립니다 지금. 그래도 아날로그의 맛이 있으니까요. 김 소장님이 아날로그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겨울방학 선행이냐 현행 심하냐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현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선행을 먼저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 두 분의 토론을 잘 들어보시고 남은 겨울방학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진아 연구원님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주세요. 현행 심화보다 선행이 압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예비 중3이라고 하면은 입시는 실력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대학 입시까지 남은 기간은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년의 시간,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때보다 몇 배나 많은 과목들, 몇 배나 많은 양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선행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지금 선행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용어 자체를 선행이다, 심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 선행은 그냥 나이별로, 그냥 난이도별로 과목들을 나누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과목들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위 개념들은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게 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 지엽적인 개념밖에 외우지 못하는데 이 고등학교 선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개념들의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심하다 선행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이 개편되고 있는데 이제 학종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 학종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관리도 잘해야 된다. 학생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진로에 맞는 심화적인 탐구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고등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결점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중학교 예비 중3 겨울방학부터 선행을 통해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과 상위 개념은 결국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은 심화와 다를 바 없다. 학종을 챙기려면 선행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된다. 좋은 의견인데요. 다음으로 저희 김 소장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현행 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완벽한 개념 이해가 학습 결손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빈틈이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중학교 돌아갈 거냐고?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학습 결손이 포기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학교 지금 현행에 대한 완벽한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소위 말하는 현행 심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은 그냥 정답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정답을 미리 보고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내가 그 정답을 이루는 길을 개척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 현행 심화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학습 효능감이잖아요. 공부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현행 심화를 하면서 내가 뭔가 정서적인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가 확 잡히거든요. 또 열심히 하고 뜯어말게도 공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배웠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아니라 해냈다라는 이 성취감을 가지는 게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행 심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개념 이해를 통해 학습 결손을 막아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럼요. 근거. 또 두 번째로 심화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근거와 알고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해냈다는 효능감, 성취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주셨는데요. 두 분 의견 굉장히 팽팽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때 내가 이걸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되면 학습 결손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습 결손이라는 게 결국은 선행을 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배웠던 중학교 개념에서 어떤 게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학습 결손을 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에서 아무리 심화라고 해봤자 그건 단순히 계산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퍼즐 문제를 푸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이 개념에 좀 더 심화된 원리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우면 꼭지점을 배울 때 그냥 식을 전개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라고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 꼭지점이라는 게 단순히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선행이다. 그냥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지? 이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효능감, 성취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 개념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집을 배웠어 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보통 어떻게 성취감을 느끼냐면 너 선행 어디까지 나갔어? 나 공통수학 끝냈어. 나 대수까지 나갔어. 이렇게 성취감을 많이들 느낍니다. 즉 선행이 또다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에서 이제 뒤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하게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선행을 했다는 게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 이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내 스스로 뭔가 고민을 하면서 뭔가 어떤 결론을 내보는 이게 진짜 공부의 어떤 학습의 효능감을 가장 극대적으로 올리는 거거든. 내가 진도 나갔다고 해가지고 저 잘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걔네들은 틀림없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왜냐? 그 학년 돼가지고 또 그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지엽적이다. 이거는 중학교 공부를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지엽적이라니요. 이게 중학교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의 기본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을 3년을 걸쳐서 펼치는 이유가 있거든. 막말로 딱 1년만 해보면 중학교 3년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3년 동안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3년 동안 펼쳐놓은 이유가 뭐냐? 그 학년에서 네가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네가 아까 전에 2차 함수를 비교하면서 미적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좀 곤란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3단계 면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재학교 3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 칠판에 문제가 딱 주어져. 그럼 그걸 풀어야 돼요. 미적분을 딱 저기에 딱 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였어. 그 친구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풀었는데 면접관이 딱 보고 미적분을 네가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지. 근데 이거는 네가 중학교 3학년 과정만 공부했더라도 그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다시 풀어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못 풀었어요. 그쵸, 떨어졌단 말이지. 중학교 3년의 과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고등 과정에서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단순히 개념 학습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네가 탐구하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 키워라. 요게 어떤 취지가 이 중학교 3년의 교육 과정이란 말이지. 중학교 3년에서 네가 반드시 키워야 된 역량이 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키워라. 그게 기본이 현행이고 현행이 좀 더 나가서 현행 심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행 심화만 열심히 했던 친구 그리고 선행을 아주 잘해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둘 다 와서 고등학교 때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행 심화만 열심히 했던 친구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 배우는 방대한 양, 그 양을 따라가기에 바빠요. 근데 선행을 했던 친구들
조금 소홀해지기도 해요. 나 선행했어, 배웠어 이렇게 소홀해졌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정신 차리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현행 심화만 했던 친구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고등학교에 배우는 양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 송사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어떤 현행 심화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쑥 선행했던 아이와 차이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어차피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문제 쉬운 문제를 안 풀어요. 왜 뻔해 아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심화된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훈련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3, 4배 빠르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과 양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저도 제가 지금 수많은 학생들을 컨설팅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임상 체험이라는 거죠. 약간 이제 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행과 현행 심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사실 우리 프라임 랩을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아니 그 지금 예비 중3 겨울방학 지금 어떤 거 공부해야 될까? 평범한 중학생들, 중등학생, 평균반 중위권 하위권 학생 꿈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어떤 꿈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목표로 한다고 뭐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지금 스카이 중학교 모두 다 상위권 스카이를 학생.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현행심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도대체 한계가 끝이 없는 현행심화 그냥 지엽적인 퍼즐 풀기식 문제 기교 능력만 계속 그게 키워야 아니죠. 될지 이제 그쯤 됐으면 고등학교 개념들을 선행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수학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중학생들 한 30% 이상이 90점을 다 넘겨. 그럼 90점을 다 넘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그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고 난 다음에 내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 공통수학 들어가자.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힘든 게 뭐냐면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양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선행을 해야 될 애들이 있어요. 지금 교재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 교재에서 심화 교재에서 네가 한 80% 정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선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행을 나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송진아 연구원님은 선행을 나가도 되는 아이의 기준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1 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중학교 전체 3월 범위에 학력 대해서 평가를 학력 평가를 모의고사라고 보게 보죠.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면은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객관적으로 점수로 한번 표현한다면 몇 점이 될까요? 내가 목표하는 게 어딘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대학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내가 뭐 서울대 가겠다. 그럼 당연히 1등급이 나오고 선행을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공격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뭐 3등급 정도? 이 정도가 나왔다면 저는 선행을 나가도 된다. 이렇게 선행을 말씀드릴 나가도 수 자, 여기서 내가 바로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 평가예요. 나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냐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학력 평가에서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내가 1등급, 2등급 받다 수준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등범위에 수학만 놓고 본다면 이 시험에서 내가 원점수 몇 점에 도달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서론 문제라는 거지. 서론 문제 다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잖아요. 그들 중에 절반 가까운 문제는 단순히 내가 중학교 때 개념만 외우고 암기만 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결국은 준킬러 문항이야. 그럼 그 준킬러 문항에서 내가 몇 개를 맞을 수가 있느냐, 몇 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통계치를 보면은 약간 기준은 80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짜리 5개. 4점짜리 5개 틀리면 이 친구는 사실은 중등 심화가 안 돼 있는 친구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 고등학교 올라갔다고 하면 얘는 중학교 수학 아마 100% 수포자가 될 겁니다. 중학교 때 상위 어려운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 아니면 뭐 학기별 문제집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수학적 내용들은 모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뭐 공통수학 1, 2, 대수, 뭐 확통 이렇게 모든 내용이 축적된 문제를 30문항 동안 풀어야 됩니다. 즉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수학적 문제풀이 능력을 총 4단계로 구분해 보면 처음에 이 문제가 무슨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개념들을 문제에서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추출해낸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고 마지막에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우리들은 여기서 2단계, 3단계만 집중하게 돼요.
어떤 개념을 추출하고 어려운 계산 과정을 푸는 능력만 중학교 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떠한 개념을 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거든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학교 때 개념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개념까지 넓은 개념들을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첫 번째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일단 관점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현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기 위한 시간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중학교 때 미리 선행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대학 입시에 어떤 학종의 무게추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수업 외에 뭐 나머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게 뭐예요? 이 친구가 스스로 뭔가 사고할 수 있고 스스로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 그게 시작이 저는 현행 심화학습이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면서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야. 좀 전에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학습 태도다. 그걸 언제? 중학교 때 키워야죠.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어떤 그런. 그럼 고등선행을 하면 그거 학습할 시간적 여유를 지금 중3이라고 한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 그게 곧 학종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학습이다.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그 송진아 연구원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김 소장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심화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송진아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아요. 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때 소장님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개념을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과연 나 그렇게 얘기 어려운 안 문제를 했어요. 푸는 게 자기주도 학습일까? 전 여기에 되게 의문이 크거든요. 어떠한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원리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고 이거의 근본적 원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걸 배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하게 돼요. 이런 자연스러운 나의 개념의 확장 과정이 바로 선행이고 이게 다른 말로 심화가 올바른 심화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의 의견은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행과 심화 아직도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봤지만 결국 선행과 심화는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둘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최종 변론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아 연구원님, 송진아 연구원님 최종 변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준비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도 앞서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나갔다 이러한 안도감 그리고 만족감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행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님 최후 변론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선행은 사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사실 현행 심화는요. 누구에도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쌓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가 선행 나갔으니까 우쭐 이런 단기적 안동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미래의 어떤 경쟁력인 사고력을 위해서 현행을 좀 더 집중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이 지금 중3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입장 정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중3 겨울방학 현행 심화냐 선행이냐에 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현 중3 여러분들 한창 겨울방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장 정리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